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가 전환사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전환사채, 컨버터블 번드, 그래서 CB라고 그러죠. CB가 전환사채고 전환사채가 CB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어제는 이제 이 전환사채 개념하고 자금 조달의 목적,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해서 해봤죠. 오늘은 이 전환사채를 돈을 빌려서 이제 이자 주는 건 알겠는데, 전환사채 그러면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면은 전환사채로 된 거를 제가 하나 찾아놨어요. 이거 보면 요거는 버키스튜디오라는 회사의 전환사채예요. 쭉 보면은 어제처럼 사채의 종류, 그렇죠? 전환사채로 나와 있고, 권면 총액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80억이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래요. 뭔가 기업 인수합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 특이한 게 있죠. 비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건 좀 나중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제 8번, 9번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어제는 이제 이자 지급이나 만기 이런 거 했었죠. 표면 이자율은 없고 만기 시에 이자율이 3.0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금을 받고 3%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 방법, 요것도 어제 했었죠. 오늘은 이제 8번부터 한번 볼게요. 사채 발행 방법은 3호다. 그 다음에 전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 비율이 뭐냐? 전환 비율이라는 것은 이 사채를 주식으로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느냐죠. 사채를 우리가 주식으로 바꿀 때 저기 보면 100%라고 돼 있죠. 그럼 처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 회사가 좋으면 나중에 주식으로 100%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환가액, 그럼 한 주에 얼마씩 바꾸냐 이거죠. 한 주에 1620원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버킷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투자한 전체, 빌려준 전체 금액을 뭐로 나눠? 1620원으로 나누면 몇 주를 바꿀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그쵸?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전환가액 결정 방법인데 요건 조금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가중 산술 평균 주가, 1개월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산술 평균 아시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1개월간의 산술 평균 주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결정 방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컴 스튜디오 보통주, 아컴 스튜디오 보통주를 주식수 요렇게 총 주식수 대비 8%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컴 스튜디오가
버키 스튜디오의 자회사 정도 되겠죠. 자기네 주식 주는 게 아니라 아컴 스튜디오 주식을 준다는 얘기고, 저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환 청구 기간이에요. 전환 청구 기간 2019년 7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전환 청구 기간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전환 청구 기간은 사채를 뭘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죠. 2019년 7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3년 동안이죠. 2년 동안이죠. 네, 2년 동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조정에 관한 사항. 요것도 뭐 공식인데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옵션은 없네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내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낮아. 주가가 낮으면은 주식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원금하고 이자만 받으면 되죠. 원금하고 이자만 받으면.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좀 전에 봤는데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환가액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경우 전환가액을 낮춘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전환가액이 아까 이 종목인 경우 얼마였어? 1620원이었죠? 근데 특수한 경우가 되는데 1620원으로 하면은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규칙을 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너무 근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개념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전환가액을 낮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전환사채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고, 네, 보호장치고. 그러니까 주가가 전환가액 위로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주주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에서 80%까지 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 다시 보면은 뭐 하락할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70% 그렇죠? 70%까지 한정이 돼 있어요. 70%까지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전환가액을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 투자자들이 뭐 여러분 CB 투자할 거예요? 보통 안 하죠. 예.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이 주의할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투자라는 거예요. 누가 투자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발행 대상자명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주식회사 비덴트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상장 회사일 경우 얘가 호재가 되기도 해요.
버키 스튜디오 차트를 한번 볼까? 호재로 작용했는지. 네. 강한 상승. 그쵸?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강한 상승. 강한 상승. 보이시죠? 강한 상승.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강한 상승. 시비를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강한 상승. 누가 돈을 빌려주냐. 강한 상승. 여러 가지 경우로 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위험해요. 그냥 개인이면 특히 실적이 없는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걸로 올리는 회사들도 있는데 강한 상승. 조금 작전주 냄새가 나죠. 요럴 때 시비는. 근데 요게 코스닥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강한 상승. 주가가 올라가기도 해요. 강한 그리고 상승. 특히 옛날에 무슨 기업이더라? 강한 상승. 삼성전자 이런 데서 들어오면 야 이런 거 대박이죠. 삼성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삼성전자가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강한 상승. 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이 이게 옛날에 강한 상승. 테라세미콘 이게 테라셈으로 바뀌었죠? 테라제니텍스로 바뀌었나? 강한 상승. 강한 상승. 테라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테라셈은 관리 종목이니까 아닌 것 같고 강한 상승. 테라제니텍스인가? 강한 상승. 잠깐만요. 찾아봐야 되겠네. 어쨌든 대기업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거죠. 대기업이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강한 상승. 젠백스지오요? 강한 상승. 젠백스지오가 강한 상승. 강한 상승. SN코어예요? SN코어구나. 요거 같은 경우 보니까 강한 상승. 2012년 강한 상승. 강한 상승. 강한 상승. 이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강한 상승.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뭐 아까 뭐 젠백스지오 전환사채 전국권 행사를 했네요. 이거는 행사한 거고 최근에. 자 어쨌든 SN코어도 그렇고 좋은 회사들인 경우 대기업이 이렇게 CB로 들어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우리 투자하는데 유의해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CB 발행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라? 누가 CB 투자를 했냐가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로 딱 써 있으면 그 회사는 들어가 볼만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간단하게 CB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BW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